신원식 장관 만난 적 있습니까? 예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국방부 언제?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언제 왜 만나셨어요? 제가 제가 군인권보호관이 취임한 이래로 이종섭 장관을 방문해서 한번 지무실에서 만난 적이 신원식 있고요. 장관 만난 시기를 신원식 말씀하시라고요. 장관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한번 찾아가서 만난 그 적이 언제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기 어렵고 군인권 정진을 위해서 23년 12월 초에 신원식 장관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사건 심의 앞두고 이종섭 장관이랑 통화하셨고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직접 만나셨어요. 이게 박태령 긴급구제 관련 건으로 이종섭 장관 통화 이후 입장 번복한 전례가 있고 정황상 수사 외압을 의심하는 통화 이후에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면 외부의 압력이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원식 장관 통해서 김용원 위원에게 작동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바로 그런 식의 주장이 결국은 사실의 왜곡, 조작을 낳고 있는 그래서 거고요. 자 잠시만요, 김용원 의원님 잠시만요, 잠깐만, 말씀 그만하세요. 이 말씀은 김용원 꼭 드려야 상임위원 되겠습니다.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말씀은 인권위원회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말씀 좀 제지해 주십시오. 전원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그 국회가 구태, 왜곡, 조작, 선전, 선동의 전초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나쁜 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인 발언 때문에 무리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 사과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한 거 어느 게 진짜 김용원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여야의 제지해 합의로 주십시오. 김용원 의원, 아니 지금 이충상 질문을 의원. 해서 질문과 답변을 관련된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할 네. 시간을 이충상 줘야 되지 의원 않겠습니까? 아니 말씀드려 어느 게 진짜 답변을 김용원 못하게 의원이 하면 안 물었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 지금 전혀 그게 태도가 답변을 다른 드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있습니다. 주거 침입이라는 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방실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경호 차장님, 이 당시 경호처의 안내를 받고 최재형 씨가 경비 대상 구역에 들어갔죠? 경호 대상 구역에? 안내를 받은지는 확인이 좀 그럼 통과시킨 건 맞습니까? 예. 네.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최재형 목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코바나 콘텐츠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네, 해당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경호처 안내 받고 들어가신 거 맞잖아요. 다 통과시켜서. 그다음에 저 사진 보세요. 보호법익은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겁니다.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에요. 저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상태로 보이세요? 저 사진을 보고 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상태라고 봅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이 전부 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만약 주거 침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호처는 아까 경호 대상 구역이라고 했죠. 코바나 콘텐츠가 예. 뚫린 거죠? 뚫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거 침입을 했다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뭡니까? 주거 침입인데 뚫린 건 아니에요, 경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호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것만 얘기해서 방문객이나 자, 주거 침입인데 접견자에 대한 잠시만요. 차장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고요. 주거 침입인데 경호가 안 뚫린 거예요? 주거 침입이라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네, 있을 자, 수 있는데 위해를 자, 위해서 침입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경호가 뚫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뭐 경질되거나 책임을 진 분 계세요? 예. 누가 경질됐습니까? 그 당시 그 영부인님을 담당하는 경호 지휘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경호 차장은 승진하셨는데 예, 그 누가 교체된 겁니까? 현장 경호 지휘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현장 경호 라인만 교체됐다. 어느 분이 경질됐는지 그리고 경질의 사유가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무슨 사유로 경질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질이 아니고요, 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경질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체됐다고. 그럼 왜 말씀드렸습니다. 교체됐는지 교체 사유를 알려주세요. 주거 침입인데 경호는 뚫리지 않았다. 오늘 아주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주거 침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경호처는 위해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경호 대상자의 심기든 뭐든 그 주거 침입이 꼭 물리적인 그 가해만 있어야 되는 게 주거 침입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했는데요. 최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만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진우 의원님의 토론을 보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충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확보하지 않은 채 열흘만 수사하고 경찰에 넘겼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를 해서 문제입니까?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게 문제다. 열흘 수사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수사해서 넘겼다, 경찰에. 그게 문제다. 그러면 기록을 강탈하지 말고 경찰에 그냥 수사하게 놔두셨어야죠. 그랬으면 왔다 갔다 사건 기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가셨는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종섭 장관은 수사기록 이첩을 결재하는 공문서에, 이첩을 명령하는 공문서에 결재 사인을 하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문서에 사인을 해서 결재한 공문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두로 취소가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행정 절차 규정은 구두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첩을 결정한 결재 문서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취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가신 겁니까?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이첩을 결정한 공문서에 이종섭 장관,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고 결재를 했고 그 결재에 따라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공문서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서 이첩 명령 공문서는 취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간 사람들이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구두 지시만으로도 장관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계십니까?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구두로만 지시하시면 안 됩니다. 공문서에 이첩을 취소한다 라고 공문서로 결재해서 명령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문서 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는 사건 기록을 회수해 와서 더 많은 500페이지 몇백 페이지짜리 사건 기록을 더 많이 수사해서 경찰에 다시 넘겼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둑질한 금괴에 쌀을 넣어서 돌려주면 도둑질이 잘하는 일이 되는 겁니까? 강탈하는 순간 이미 범죄가 저질러진 것 아닙니까? 기록 500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되고 10,000페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강탈해 간 사실이 달라집니까? 금괴를 훔쳐가서 그 안에 쌀이 아니라 금싸라기를 넣어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금괴를 훔쳐간 사실이 행위가 도둑질이라는 사실 달라집니까? 무슨 기록 500쪽이 1000페이지, 10,000페이지가 됐으니 잘한 일이라고 변명을 하십니까? 유철환 위원장님, 네, 판사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판단을 하실 때 네. 사실관계 조사하고 사실 네. 판단하고 네. 해당되는 법률 조항 가지고 포섭하고 네, 그래서 법률 판단하시죠? 네, 네. 예.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사실 조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실무진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자, 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비밀이라서 못해 그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 회의록 15조 지금 PPT 보세요. 회의록 15조 사실 조사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보면 자료상으로 아무리 봐도 신고 내용 외에는 사실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음. 국민권익위에서 사실 조사를 별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실이나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친 바가 없이 이 신고 내용 하나만으로 법 적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수가 상당히 있다고 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위원실에 제출한 회의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일부 무슨 의원, 최선을 다해서 사실 조사를 해요? 신고 내용 말고는 사실 조사된 게 하나도 없다고 회의록에 나오잖아요.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일부- 증인 선서 안 하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셔도 돼요? 예. 신고 내용 말고 하나도 없다고 회의록에 있어요. 이래서 청문회 필요합니다. 증인 선서 하고 해야지. 이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신고 내용 말고 사실관계 조사 하나도 한 게 없다고. 이거 뭡니까 이거? 거짓말로 제출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회의록이 거짓말입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어느 위원이 기록을 잘못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님, 아 그럼 이 위원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이 위원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몰았어요. 이분을 여기 지금 비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을 지금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위원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착오하신 겁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착오인지 거짓말인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해야 됩니다. 증인 선서하고 누가 거짓말했는지 따져야죠. 전원위원회 회의록 이거 뭡니까? 사실관계 조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1회 회의록 나갔는데 2회, 3회 전체로 보시면은 내용이 좀 더 나올 그럼 겁니다. 회의록을 주세요. 저희가 회의록 유일하게 제출한 회의록 이거 하나 아닙니까? 2회, 3회 확정한 대로 다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관계 조사 누가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선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맞죠?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고 조사서, 신고서 말고는 아무것도 사실관계 조사를 한 게 없다라고.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사고를 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청문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조사 기간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표 보여주세요. 자, 이 조사 기간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자, 정민영 방심위원 야당 추천이죠. 10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유일인 방심위원 198일,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116일,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업무 추진비 소고기 파티 의혹 6개월 180일. 아까 정부위원장님 사건이 많아서 선입선출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부 여당의 소위 상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조사는 10일만 해도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이라든지 또는 유일인 방심위원 198일 뭐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일 플러스 30일 90일이 조사 기간이죠. 원래 정해진. 그렇습니다. 예. 방심위 그 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것들 쭉 보면은요. 조사 기간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조사 기간 중에 90일 넘은 거는 사례는 딱 1%입니다. 나머지는 90일 안에 전부 다 해결됐어요. 그 1%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업무 추진비 소고기 파티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권익위가 1% 방탄을 위한 권익이다. 용산의 하수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듣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중에서 다음 PT 보시죠. 한번 대표적으로 봐요. 정민영 방심위원 10일 조사했습니다. 유일임 198일이에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용 의혹 며칠입니까? 34일 조사했어요. 이렇게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116일 했어요. 이게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조사하신 겁니까? 아까 세 번째, 아까 정 위원장님 수사 중인 사건은 종결하고 이첩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건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했죠? 수사 중인 거는.
제가 그렇게 답변한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유철함 위원장님 말씀하셨구나. 예. 네. 김건희 여사 건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표로 답변을 좀 돌아갑시다. 다시 표로 그 큰 표로 돌아가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대검 이첩 처분 결정 전에 해임하셨어요. 해임됐어요. 이것도 수사 중인 사건이었고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효 의혹 두 번째에 있죠. 대검 이첩 이것도 수사 중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유시춘 EBS 이사장 대검 이첩 압수수색까지 당했어요. 이게 어떻게 수사 중인 사건인데 똑같이 수사 중인 사건인데 어떤 사건은 권익위가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어떤 사건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디올백 사건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첩을 안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권익위원회가 공정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실조사 여부 저 다시 보시면 현장 조사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쭉 보세요. 남영진 현장조사, 김혜경 경기도 공무원조사, 정민영 현장조사, 권태선 현장조사, 유시춘 참고인 진술청취 다 현장조사했어요. 근데 왜 조사 하나도 안 합니까? 디올백 관련해서는? 이러니까 용산 하수인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1%만을 위한 권익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고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하신 얘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표를 보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일일이 다 자료 요청했는데 안 줘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요청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만든 게 있으면은 변명해 보세요. 제 말에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으면 변명해 보세요. 가방 사건 저희 사무처 직원들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아까 일부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회의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한번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큐텐 구영배 대표 쪽 보면 근본원이 자본잠 좀비 기업을 투기적으로 인수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좀비 기업들 마구잡이로 인수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에는 사후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재무 상황은 검토하지 않았다. 경쟁 제한선만 검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을 보면 당겨쓰기식, 돌려받기식 자금 운용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금 어디로 갔는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금감원은 MOU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관리감독 제대로 했는지 계속해서 오늘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으로 막 해명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는 내가 사재를 털어서 다 하겠다 이랬다가 또 갑자기 회생 신청하고 이거 다 전산상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다가 정상금 사라지고 이렇게 거짓 해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부 측을 보면 경고 시스템이 미작동했습니다. 그 계속해서 알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경고 시스템 미작동했고 아까 김남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도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경고 시스템 미작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책 먹튀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회생 신청? 왜 지금 CEO 사임? 구영배 대표님 왜 갑자기 CEO 사임하세요? 왜 갑자기 회생 신청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정부 측 대책 보면 생색내기용 대책입니다. 했던 거 그냥 정부 측 대책 다 끌어 모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찬치 돌려막기 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뭐 입점 지원한답니다. 다른 이커머스에 입점 지원하는 게 정부 대책으로 나와 있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AI 활용 유통산업 발전 전략 수립이 이게 위메프 사태의 해결 방안입니까? 정부 대책이라고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 하겠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의 항변도 이해가 가요. 경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이 이거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 금융감독원 따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따로, 소비자원은 소비자원 따로 각각의 얘기를 하고 산자부에서는 AI 뭐 이런 얘기하고 그걸 대책이라고 모아갖고 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22년 7월 8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개최 실적이 뚝뚝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컨트롤 타워 하신다면서요. 근데 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3월 27일 이후에 다음에 언제 합니까?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금강 원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네. 경제 컨트롤 타워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합니까? 이 건과 관련돼서는 경제부총리께 긴밀히 상의하고 지금 기재부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꾸미고 있고 제가 경제수석 뭐 하십니까 대통령실? 어쨌든 원래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니에요? 자, 어쨌든 마무리하십시오. 저기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오해 그 부분은 좀 오해신 것 같고 어쨌든 부총리 중심으로 저희가 각 부처가 열심히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AI 활용 유통 발전 계획 이런 게 자, 나올 수가 이 없어요. 개선안과 관련돼서도 아까 그 금융위 부위원장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유동성 문제는 기업이 바로 부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대응을 낸 거지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책임 재산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현상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잘 새겨서 듣겠습니다. 자, AI 활용 유통 자, 수고하셨습니다.